전쟁의 역사는 주요 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투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부족들이 집단적인 보호를 위해 형성되던 시절부터 시작되어 이후 가장 큰 정착지에 복잡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이 발전했고, 이 정착지들이 결국 국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부 전투는 한 군대의 주요 도시 점령 시도와 다른 군대의 방어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스의 트로이 원정, 콘스탄티노플 약탈, 베를린 전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전쟁에는 도시를 둘러싼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미국군이 주로 영국의 지원을 받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워싱턴의 작전 계획자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군대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진입해야만 중동의 독재자와 그의 정권을 영원히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라크 자유작전의 임무 목표였습니다. 누구도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군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소말리아에 이르기까지 수년간의 작전 경험은 미군 지휘관들에게 결국 승패는 보병의 숙련도와 전투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그다드 함락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1년 사담 후세인, 이 이웃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세계 석유 비축량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다국적 군대를 이끌고 작은 석유 부국인 쿠웨이트에서 사담 후세인의 군대를 축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작전은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불렸으며 정밀 공격을 수행하는 공군력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지상군이 쿠웨이트로 진입할 수 있게 했고, 이후 분쟁들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단 43일 만에 당시 세계 4위 규모였던 사담 후세인 때의 약 90만 병력이 괴멸되었고 쿠웨이트는 해방되었습니다. 많은 서방 지도자들, 특히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후퇴하는 이라크 군대를 추격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길 원했습니다. 이는 지역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막의 폭풍 작전을 지지했던 많은 중동 아랍 동맹국들은 쿠웨이트가 해방된 이후에도 서방 주도의 군대가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임무가 완수되지 않은 듯한 기분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타협안으로 이라크는 평화협정에 명시된 대로 대량살 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무기고의 파괴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 무기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사찰단은 종종 이라크 측의 저항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미국과 영국 관리들은 후세인이 이라크 사막의 비밀 장소에 화학 및 생물학 무기와 그것을 운반할 수단을 몰래 비축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사용할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2001 뉴욕과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제 조지 W. 부시 주니어가 대통령이 된 미국은 이라크를 미국 국민을 겨냥한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라크가 사찰단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일부 허위 정보 보고서를 강조하며 부시는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얻기 위해 유엔을 찾았고, 주로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사담 후세인이 유엔 사찰단의 요구에 따를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침공을 주도하는 것을 승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영국과 미국에 강하게 반대하며 어떤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자 안보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부시는 이라크가 국제 안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유엔의 승인 없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3월 17일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부자에게 48시간 내 이라크를 떠날 것을 최후 통첩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해서 영국과 호주, 폴란드의 소규모 군사부대의 지원을 받아 2003년 3월 19일 이라크 자유작전이 시작되었고, 최초로 공격받은 목표물 중 일부는 바그다드와 그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이라크 자유작전은 애초부터 연합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로 부정적인 국제 여론을 완화하기 위해 짧은 작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유엔 결의안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침공을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1991년 전쟁과 열 넘는 제재로 약화된 이라크군은 침공군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고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연합군은 빠르게 수도 외곽까지 진격했습니다. 바그다드는 후세인 이라크의 상징적인 머리였기 때문에 이를 잘라내는 것이 곧 몸통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부기관과 후세인의 궁전은 행정지구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구는 티그리스 강에 의해 도시의 다른 지역과 대부분 단절되어 있었다. 초기 공습 중 하나는 후세인이 도시의 벙커에서 지도자들과 회의를 할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그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공 시 사담 정권 붕괴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는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도시를 방어하고 있던 것은 연합군 공습에서 살아남은 이라크 정규군 부대들과 공화국 수비대 최대 4개 사단이었다. 3월 말이 되자 방어군의 수는 중군사 조직과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하면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점점 더 서방의 이슬람에 대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던 것에 맞서 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담 후세인은 미군이 이끄는 침공군보다도 쿠데타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신뢰하던 군 부대들도 해체하고 방위군 전체에서 인원을 모아 혼합부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는 잠재적 음모자들이 새 편성된 부대에서 누구를 믿을지 모르게 만들어 반역 제한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연합군의 공군력으로 인해 기존의 지휘 및 통제 체계가 무력화되자 이라크 지휘관들은 전령을 이용해 도시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베를린 방어를 지휘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군은 트럭, 잔해 또는 도로에 밀어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급히 장벽을 세워 연합군의 진격을 지연시켰고 디알라 강 위의 다리들을 폭파해 바그다드 동쪽으로 접근하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후세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연합군 참모들은 공군력이 이라크군을 전투 불가능하게 만들어 후세인이 항복하거나 도망쳐 후임자가 평화 협상을 하도록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도시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군 지휘관들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다고들 하지만 적어도 2003 한 가지에 동의했습니다. 바로 도시 전투는 최대한 피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거리들은 현대 기계화 부대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방어자들에게 매복 공격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사상자 대거 발생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라크 자유에 대한 지지 하락으로 워싱턴과 런던 정치 지도부의 큰 우려거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군 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사진은 국내외 모두에 걸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구역별로 점령하는 대신 연합군은 고위 정부 청사나 요새화된 방어 거점과 같은 주요 지점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에 미 육군의 니콜라스 피오레 소련군 연합군 참모진이 사담의 문턱까지 진격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했던 바그다드와 같은 도시 점령의 5가지 역사적 단계를 강조했습니다. 1단계는 도시에 접근하는 것으로 목표까지의 경로를 확보하여 방역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진 부대를 위한 필수 보급선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도시를 적국의 다른 지역과 고립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미국군의 방어선 틈을 통해 정부 인사와 같은 주요 인물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고 보급품과 증원군이 방어군에게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도시에 대한 최초의 공격과 관련이 있었으며 외곽 방어선을 돌파하고 시경계 내에 안전한 거점을 확보하여 후속 공격의 교두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4단계는 공격자에게 유리하면서도 방어자의 저항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주요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리, 고속도로, 항공, 철도 등 주요 교통 연결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공격자들이 저항의 마지막 거점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통제를 가하며 점령군의 도구로서 도시의 역할을 계속되는 분쟁 속에서 확고히 합니다. 앞으로 미군이 이 패턴을 어떻게 따랐는지 그 성공 여부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2003년에) 바그다드가 전장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연합군은 전장에서 이라크군을 완전히 압도했고 이라크 도시를 향해 길을 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연합군의 공군력은 도시 안팎에서 표적 타격을 수행했습니다. 표적 중 다수는 방공시설 및 공화국 수비대 기반 시설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노력이 기울여졌지만 이러한 공습은 주민들에게 깊은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들은 밤하늘이 주황색으로 빛나고 폭발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것을 자주 목격했으며 전단 살포 작전과 맞물려 도시를 지키려는 이들에게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습 장면은 도시 내 뉴스팀들에 의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지만 이는 워싱턴의 부시 행정부와 런던의 토니 블레어 정부 모두에게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두 나라에 이미 퍼져있던 반전 정서를 더욱 부추겼다. 또한 3월 22일 있었던 공습 중 하나에서 영국 공군 토네이도 전투기가 미군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5인 사격을 받아 격추되었고 이로 인해 승무원이었던 케빈 메인 중위와 데이브 윌리엄스 중위가 사망했습니다. 바그다드 전투에서 미군 항공기 3대도 잃게 됩니다. 도시를 점령하는 주요 임무를 맡은 부대는 미 육군 제3 보병사단과 제1 해병사단이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10여 년 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이른바 블랙 호크 다운 사건처럼 시가전이 자칫 자신들의 병력과 도시 방어군 사이에 유혈 참극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제약도 받았다. 그 결과 포병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매우 강력한 화력은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대신 공격에 앞서 미군은 2단계 계획에 따라 도시를 포위하고 특정 방어 진지와 보급로를 대상으로 공습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전투 전에 방어군의 저항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미군은 세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이라크군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집단적인 전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4월 3일 전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버포드 C. 블라운트 소장이 지휘하는 제3 보병사단의 제1, 제2 여단은 남쪽과 북서쪽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도로와 다리를 따라 효과적인 저항 없이 진격하여 주요 목표인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 공항은 이라크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공격을 감행했으나 조종사들은 미군 부대를 이라크군으로 오인해 폭격했다. 이로 인해 랜디 레인 상사, 토드 로빈스 하사, 도널드 오크스 일병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 공항은 쉽게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군이 도시에 남겨둔 병력으로 인해 매우 강력한 방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끝날 무렵에는 미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밤사이에 이라크의 T-72 전차들이 박격포와 저격수팀의 지원을 받아 제1여단의 진지를 방역했습니다. 적어도 한 대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이 T-72 전차의 125 포탄에 맞았습니다. 전투 중에 폴 레이 스미스 상사가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이 행동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단 최초로 명예훈장이 사후에 수여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 해병대 제2전차대대의 장갑부대가 투와 베이 주변에서 다수의 외국인 전투원들의 지원을 받은 공화국 수비대 알리다 사단과 교전했습니다. 이 정예 부대와의 전투는 예상만큼이나 치열했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3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도시 내 이라크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던 중 많은 이라크 병사들이 준비된 방어 진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은 이라크군이 대규모 탈영 사태를 겪고 있다고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4월 5일 제3보병사단 제2여단은 공항을 점령하고 있는 부대와 합류하기 위한 기습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이라크 방어선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피오레 소령의 도시 점령 4단계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전 단계들은 당시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시 고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라크인들과 외국인 전투원들이 계속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작전은 바그다드 남쪽에서 시작되었고 병력은 장갑차와 에밀 전차를 이용해 주요 도로를 따라 목표 지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라크 저항군은 조직적이지 못하고 비교적 비효과적이어서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 가장 큰 사건은 에밀 전차 한 대가 후방의 폭발물을 맞아 연료통이 뚫리고 엔진에 불이 붙어 폐기된 것이었으나 승무원은 무사히 탈출했다. 그 전차는 이후 미 공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이라크군이 회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습 공격은 성공적이었고 미국에서 썬더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48 동안 미 정보부는 이라크군이 썬더런 경로 주변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감시했고 제2여단이 다시 한번 장갑 돌파를 시도할 것임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미국 데이비드 퍼킨스 대령이 이끄는 제2여단은 4월 7일 두 번째 썬더런을 감행했습니다. 추가 방어 시설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돌파는 첫 번째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정부 지구였으며 이 지역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함락되었습니다. 이는 이라크군이 방어를 계속 조직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했지만 미군은 이라크에서 1순위 목표였던 사담 후세인 본인을 생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썬더런이 진행될 즈음 도시에서 남아있던 주요 전투는 세 개의 주요 도로 교차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이 지역들의 코미디 그룹 더 쓰리 스투지스의 주요 인물 이름을 따서 모, 레리, 컬리라고 명명했습니다. 7일 저녁 미군은 남은 이라크군에게 항복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 정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컬리라고 불린 가장 남쪽 교차로에서 싸우던 미군은 전투 전체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특수공화국 수비대 병력과 시리아에서 온 지원병들과 싸웠습니다. 18 넘도록 전투가 이어졌고 미군은 연료와 탄약이 거의 바닥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군이 그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싸워오면서 그들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군이 벌인 가장 극적인 행동 중 하나로 그들은 제3사단 이 여단 본부를 향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앤서니 밀러 일병과 링컨 홀린스 헤드 하사 그리고 기자 훌리오 파라도와 크리스티안 리비히가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15 부상을 입히고 군용 차량을 여럿 파괴했다. 4월 8일 정예공화국 수비대를 포함한 약 500명의 이라크군이 주무후리야 다리를 건너 격렬한 방역을 감행했고 바그다드 서쪽에 있던 미군 일부를 일시적으로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은 A-10 워트호그를 불러 공격을 막고 이라크군을 후퇴시켰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후 이라크에 개입하기 전에는 워트호그를 퇴역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지만 이제는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며 금값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내구성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A-10 이 작전 중 이라크 지상군의 어깨 발사식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되어 격추되었습니다. 4월 9일 아침 사담 후세인과 그의 남은 측근 몇 명은 가능한 한 많은 국고를 챙겨 도시를 탈출했고 미군이 소탕 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 외곽 지역으로 도망쳐 작은 지하 은신처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가 도시를 탈출할 때 후세인에 반대하는 민병대가 독재자의 동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피르도스 광장에 몰려든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처음에는 동상머리에 미국 국기를 덮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치우라는 지시를 받고 국기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작전 4단계 완료 신호였습니다. 이제 도시는 미군의 통제에 들어갔고 5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미군이 도시의 치안과 서비스를 통제했으며 어느 정도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도시에서는 약탈과 폭력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병원조차도 약탈을 피하지 못해 일부 의사들은 자신과 직원,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부토마트 칼라시니코바 47 소총을 들고 회진을 돌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25년 넘게 후세인의 탄압에 지친 많은 이라크인들은 그의 정권 상징물에 분노를 표출하고 정권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표적 삼았습니다. 후세인 자신은 도시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의 정권과 군대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분열하여 반군 조직을 형성했고 앞으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연합군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저격수 공격, 매복, 그리고 IED라고 불리는 급조 폭발물은 5단계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영원히 괴롭혔습니다. 특히 바그다드 공항은 전 이라크군이 사용하던 어깨 발사식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반군들의 공격을 포함한 수많은 공격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1일 S-3 바이킹 항공기가 페르시아만에서 전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에이브럼 링컨에 착륙했습니다. 기내에는 부시 대통령이 탑승해 있었고 그는 승무원들과 모인 기자들에게 지금은 악명 높은 임무 완수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의 주요 전투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이라크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라크에서 해야 할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그 나라 일부 지역의 질서를 회복 중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지속되고 테러와의 전쟁도 계속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승리의 날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흐름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7 넘는 시간이 지난 12월 13일이 되어서야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침공과 점령,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나토 작전을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십자군 전쟁으로 묘사하면서 반군 세력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외국인 전투원들이 연합군과 새 이라크 정부에 맞서 싸우러 몰려들었고 이는 이슬람 국가 집단의 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라크의 역사와 이라크 자유작전의 여파는 계속 기록되고 있으며 바그다드의 향후 지역적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